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법부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소집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회의 요청을 했고, 이게 5분의 1 이상이 회의 요청을 하면 또 의장은 반드시 맞습니다.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원래 어제 원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어제 저녁까지였잖아요. 25명이었어요. 원래 26명이 찬성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25명이어서 시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겨우 26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반대가 70명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분위기가 또 조금 달라졌어요. 이 법조에 뭐냐면 대한변협 전 회장들 7명이 조희대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망신 주는 이유가 뭐냐? 이내 그러지 말아라. 또 이제 이렇게 또 이 분들이 그랬어요. 대한변협의 그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원로들인가요? 원로인데 아주 원로도 아니에요. 이번에 김정욱 회장이 됐는데 바로 직전에 회장이었던 김영훈 회장까지. 근데 더 웃긴 건 그 김영훈 회장은 지난번에 12.3 내란 사태 터졌을 때 자기가 막 오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성명서도 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또 이제 오히려 발을 벗고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법조계에서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의 위상이랄까요? 이런 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자문기구 비슷한 거예요. 대법원에 이제 어떤 자기네들의 이슈 무슨 복리후생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시류에서 뭔가 꼭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그래서 사법농단 때도 그 역할이 있었던 거고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회가 있는 거고 임시회도 이 요건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안건이란 건 그날 또 제안을 받으면 할 수도 있어서 비교적 열려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법부의 불신을 지금 현재 대법관 10명이 초래했다.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라는 문제의식. 왜냐하면 대단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대단히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고 최소한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일단 일선 판사들한테 있다는 거고 그러면 아마 이 모여진 의견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법원에 대한 어떤 비토 그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이 부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이게 대법원에 전달이 되고 뭐 직접 전달도 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그걸 난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5분의 1 인원이라는 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2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80%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 반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법관 회의가 이제 소집이 돼서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 라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라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먹힐 수는 있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건 그건데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이라고 이 내부 법관들이 그 분위기가 있었던 분위기가 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까지 나서가지고 결정을 그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법관들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막 이제 너무 우리를 함부로 보네? 이 생각이 자기네들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 뭐 그 개정하려고 하는 법률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대법원의 대법관을 뭐 100명 증언한다? 이거는 증언은 원했겠지만 100명은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 생각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직접 건드리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의 결정 실질적인 사심제를 만들겠다. 판결을 바꾸겠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게 또 이제 법관들 내부에 또 이제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또 하나 본인들의 최고법원의 권위를 건드리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헌법 84조에 있는 그 소추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뭐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원래 있던 조항이 피고인이 아프거나 뭐하거나 이래가지고 원래 못 나올 상황이 되었는데 무죄가 너무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냈던 것 같아요. 개정법에다가. 그래서 면소 조건을 만들었던 부분.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약간 조금 그 오해할 수 있게끔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을 위한 어떤 면소 조건인 그러니까 것처럼. 이재명이 무죄될 것이 확실하면은 이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니네가 했지 않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솔직히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 것도 조금 우리는 뭐 용납을 못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난리들이야 왜 니네가 또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해 이거 가지고서 우리 얼굴에 침 뱉지 말자 이 분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법관들 스스로의 또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냈던 법안들에 대해서 법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뭐 오해가 될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법관들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집된 이후에 여기서 의결하는 어떤 내용이 법원 전체의 어떤 개혁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다르신 것 같고 두 분이. 그러니까 관심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로 낼 거냐인데 예를 들면 뭐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가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준표 전 시장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대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짧게 썼네요. 예. 일부 안에 정리돼서 다행이네요. 마무리가 됐어요. 김한 기자에게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어쨌든 이 전국 법관회의가 26일 날 된다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26일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이미 이제 그동안에 막 부글부글 끓었던 법관들도 내지는 용감하게 뭔가 말했던 그 법관들이 약간 좀 내가 좀 너무 오바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거든요. 주변 영향을 또 받게 되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때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사실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을 지지하는 사실은 이제 큰 로펌들도 이 있죠. 안에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26일날 전국법관회의는 열렸다는 것에는 상징성이 있지만 그 중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또 청문회가 껴있어요. 근데 그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수장이 저렇게까지 망신을 당해도 되냐? 우리들이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나? 이거가 아마 더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갈 거라서. 법관들이 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처분,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법원 행정처장이 주로 이걸 응대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들에게 사법부 수장이 뭔가 수모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된다면 오히려 법관들은 더 똘똘 뭉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지금 그 뭐 얘기하고 있는 뭐 대법관 수 늘리는 거라든지 또 다른 뭐 대법원의 형태를 바꾸는 문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다 그러니까 발화만 되어 있지 토론이 되고 있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제법 걸리는 문제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봉합하는 측으로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뭐 이제 이것 또한 속보로 뜨면 이제 안건으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이제 재판 독립은 민주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고 또 사법 신뢰는 지금의 대법원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양측을 다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댓글에 저보고 너는 뭘 알아서 이렇게 내핏을 떠드냐 모든 법관이 그러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찾아요. 저는 반대의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다만 이제 그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의 또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러더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예. 아우 우리 영희한테 그러지 마요. 우리 영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자, 끝으로 요 얘기도 좀 할게요.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세 번째 공판기일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12일인데 이날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 출입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뭐 어찌됐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는 건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법은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판단을 했을까?
지금 이런 결정한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 전에 지난번 두 번이 맞아요.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 이례적이었으면 뭐 예를 들면 그걸 계속 밀어붙일 고집도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시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기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 이제 될 예정인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 문 전 대통령도 그런 거 포토라인 세워야 아니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주 저는 근거가 없진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참 예.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원이 자기들만의 성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문 전 대통령과의 뭐 밸런스 문제랄까? 아니면 정말 바라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덤으로 같이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면 이건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이 법원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마무리할 텐데 지금 사법부 관련돼서 법조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뭐 워낙에 좀 상식적이지 못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뭐 민주당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보가 들어온다. 이들이 뭐 이재명 유죄 취재 파악이 환송되고 한덕수가 뭐 출마를 하는 어떤 선언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누구 변호사고 어느 법률사무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건 말 안 해도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후속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더 취재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보니까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를 안 하셔도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 가지고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저희가 뭐 요 이야기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1부 함께 해주신 세 분 노영희, 장윤미 두 분 변호사와 황준범 논설위원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